이 팔로워 수가 수백만 명을 보유한 SNS 유명인들, 이른바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데 유명 인플루언서 가운데 한 명인 임블리, 임지연 씨가 이딴 구설에 결국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유명세, 온라인 상품 거래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또 부작용은 무엇인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체 인블리가 누구인지 또 인플루언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호기심과 함께 논란이 좀 더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인플루언서들에 대해서 쉽게 좀 선뜻 지갑을 연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좀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까지 뭐 상품에 대한 광고는 상업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인플루언서들이 SNS상을 통해서 이게 상업적이지 않고 진솔하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네.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팔로워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그 소비자들이 필요한 상품들, 필요한 정보들을 추천하고 이렇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득을 제공하니까 이렇게 또 팔로워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상업적이지 않고 친숙함을 내세운 부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주객이 좀 전도된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던데 이번 사건을 좀 계기로 들여다보면 혹시 뭐 집계가 됐다든지 관련 통계가 있는 게 있습니까? 뭐 통계 부분들은 지금 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드릴 수는 힘들고요. 예. 그러나 이제 이미 벌써 이제 이 기업들이 그동안의 어떤 그런 상업적인 광고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 소비자들이 이미 벌써 알고 있는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상업적 광고는 좋은 것만을 알려주고 좋은 것만을 이렇게 제공하기 때문에 정보를 네.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정말 원하는 혹시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이게 이제 입소문을 통해서 이런 파워 블로거들이 이런 추천하고 또 소문을 내주는 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바로 이제 이런 파워 블로거 또 파워 유튜버들을 일종의 고용을 하는 어떤 그런 대가성 있는 광고로 이렇게 이제 좀 사실 좀 변질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논란은 지난 3월에 이 쇼핑몰에서 이제 판매했던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나오면서 이제 제보가 들어오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건의 경우는 좀 대응을 미숙하게 한 측면이 있는 건가요? 어떤 부분이 좀 논란을 키웠다고 보십니까? 네, 뭐 단순하게 그냥 대응 미숙이라기보다는요. 네. 사실 이제 이번 케이스 보니까 아주 빠르게 급성장한 이러한 뭐 사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입소문 마케팅 효과를 통해서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성장해 이런 데에 그냥 치우쳐져 있어서 이런 급성장하는 상황 속에서 여기 대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서비스라든가 어떤 AS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충분하게 준비가 부족했다. 그런 부분들 소홀한 점도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면은 의류도 있고 화장품, 식품, 뭐 생활용품, 심지어 가전제품까지 다양하게 좀 팔리고 있던데 이 SNS 마켓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전자상거래법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SNS를 통해서 이런 파워블로거들이 이제 활약을 하면서 점점 상업적으로 이제 이게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네. 정부의 어떤 그런 뭐 법규 같은 경우는 그게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표시광고법 같은 경우에서도 네. 또 뭐 이용 후기 광고에 대한 어떤 그런 지침도 있고 또 추천 보증 공개 문구를 쓰도록 하는 이런 지침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구체적이고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더 빠른 어떤 대응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더 법규 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법규 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좀 사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SNS 마켓이 편리한 점은 바로바로 상품에 대한 어떤 댓글이 되겠죠. 반응을 볼 수 있다는 점, 또 판매 업체도 거기에 또 댓글을 달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점들이 편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앞서 법의 빈틈을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좀 현실적인 법,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이게 지금 추천 보증을 할 경우는 이제 이게 보수를 받는 조건일 경우는 사실 이제 대가성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소비자는 이게 과연 대가성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실질적으로 진솔하게 자기 경험담을 이런 정보를 주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라. 소비자가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이 SNS상 이 파워블로거는 이게 지금 상업적인지 아닌지 알고 내가 그 추천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좀 책임성 있는 이런 어떤 파워블로그는 단순하게 추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이것을 이 제공을 하고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 있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책임성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책임성 강화랑 좀 연결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 이 임지연 씨 같은 경우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지만 인플루언서 역할은 유지하겠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물론 이제 그 팔로워들이 이제 판단할 부분인데요. 네. 여기 대해서는 이제 적어도 파워블로그라면은 그런 어떤 좀 잘못된 어떤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과를 하고 네. 공개적인 사과를 한다든가 하고 결국엔 그 팔로워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걸 계속 이제 이 파워블로그를 계속 이제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부분들을 네. 그런 부분들에 그런 면에서 적어도 파워블로거들은 그런 행위에 대한 어떤 책임지는 이런 모습은 분명히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영향력이란 측면에서 인플루언서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고 또 그 영향력 때문에 소비자들이 또 구매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또 책임감까지 좀 뒷받침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